오는 일요일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1박 2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한일 간 셔틀 외교 차원의 일본 총리 방문 무려 12년 만입니다. 자, 민수 기자. 지난 3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갔을 때 오므라이스 집에서 기시다 총리하고 함께 이 술잔 짠 하면서 화제였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왔어요. 어떤 음식을 함께 할까 관심인데 알려진 게 있을까요? 네, 이 윤 대통령이 며칠 전에 여당 지도부의 만찬 자리에서 직접 메뉴 이야기를 꺼냈다라고 합니다. 네. 기시다 총리에게 한우 불고기, 숯불고기를 대접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윤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지난 3월에 기시다 총리와 만나서 스키야키와 우동으로 만찬을 하고 이어서 오므라이스, 햄버거 스테이크와 안주를 삼아서 술잔을 기울인 적이 있었죠. 그런 만큼 이 식사 메뉴뿐 아니라 어떤 술이 올라갈지도 관심이 모여졌는데 윤석열 대통령 어제 한국을 찾은 일본 국가안보국장을 만나서 지난 방일 때는 소주와 맥주를 주셨으니 이번에는 기시다 총리가 자주 드시는 술을 준비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식 청주가 이 자리에 올라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일 회담 뒤에 만찬은 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요. 관저 만찬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지난해 빈살만 왕세자가 왔을 때 이후로 두 번째 관저 손님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청주를 준비한다. 일본 술은 뭐 사케로 알려져 있잖아요, 민 기자. 그러니까 네. 사케를 이제 한국에는 없으니까 그와 비슷한 이제 청주를 준비하는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현정 의원님. 네. 정상 간에 이렇게 나누는 음식에는 항상 의미를 담잖아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숯불고기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아마 많은 고심을 했을 거예요. 이 메뉴에는 어떤 의미를 좀 담았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이 정상회담에서 이제 하이라이트가 만찬 행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메뉴를 뭘로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아마 실무자사의 고민입니다. 그럼요. 상대방의 취향도 알아야 될 것이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이 음식을 낼 때 우리의 어떤 국가적인 어떤 위상이라든지 이것도 또 표현해야 될 것이고 네.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이 좋아하시는 게 숯불고기 그리고 또 뭐 잡채라든지 그렇죠, 뭐 맞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음식이 되니까요. 그걸 이제 많이 접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이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숯불고기를 일단 정한 것 같고요. 그런 중심을 하는데 예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노다 전 총리가 네. 우리나라를 이제 그때 마지막 그때 방문했을 때 네. 그때는 노다 전 총리가 추어탕을 먹고 싶다. 추어탕이요? 네, 그래서 아주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어탕을 그때 이제 접대했던 적이 있고 예전에 이제 부시 대통령이 왔을 때는 또 이제 그때는 이 숯불 갈비 이런 것도 이제 준비를 했었고요. 네. 옛날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불고기 이걸 이제 대접을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이 햄버거 같은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햄버거를 옛날에 일본 방문했을 때 그때 이제 뭐 이 와규에다가 햄버거를 한 맞아요. 거 네네. 이런 걸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일본에도 이제 야끼니쿠라고 이제 이런 구이 문화가 있지만 또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가면 이제 그 계란 노른자에다가 이렇게 찍어 먹는 맞아요, 뭐 이런 맞아요.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또 우리 숯불 그 불고기에는 또 나름대로 또 이게 맛과 또 취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우리가 그동안 오랜만에 사실 일본 정상을 맞이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일본 분들이 가장 좋아하고 또 기시다 총리도 좋아하는 아마 그런 음식으로 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 이 숯불고기라는 하나의 메뉴에도 정말 많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김준 에디터, 이제 사흘 뒤면은 기시다 총리가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지난 3월에 이어서 다시금 한일 정상이 한 테이블에 앉을 텐데, 자, 이 테이블에 과연 어떤 의제가 오를까? 어떤 의제가 오를 것 같으세요? 방금 전에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의제에 대해서 안보, 산업, 과학, 청년, 문화교류 이거를 논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안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북한 핵미사일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이제 G7이 19일에서 21일 일본에서 열리는데 그때 한미일 정상이 만나가지고 한미일 해구산 협의체를 뭐 만들 수도 있다 뭐 이런 보도까지 나왔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사전 조율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경제 안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공급망에 같이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이제 교류를 확대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양국이 다 화이트리스트에 서로를 올려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교류 협력, 경제 교류 협력을 얘기할 것인데.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 대통령실 같아요. 발표는. 예, 과거사. 맞아요. 요거는 이제 아예 언급이 안 됐어요. 그래서 과거사 문제가 이제 실제 의제로 오를 것인가. 의제로 오르지 않더라도 기시다 총리가 과거사에 대해서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할 것인가. 어느 수위로 할 것인가. 또 자민당에서 지금 우파들, 강경 우파들은 지금 눈에 불을 켜고 기시다 총리가 무슨 얘기하나 지금 또 지켜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도 내부 그러니까 국내 정치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율을 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요. 이번 한일 회담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했던 셔틀 외교가 또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00% 표주는 결단을 했잖아요. 네. 여기에 상응하는 소위 기시다 총리는 우리 국민과 윤석열 대통령의 체면을 살려주는 그런 방안이 돼야 된다. 이현정 의원님, 네. 우리 국민과 윤석열 대통령의 체면을 살려주려면 기시다 총리가 뭘 가지고 와야 될까요? 근데 이제 일본 정치나 외교를 보면요. 그렇게 급작스럽게 변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굉장히 늦어요. 네. 그렇지만 한 번 바뀌면 또 이게 잘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정치나 외교 스타일이 이제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어떤 언급을 할 때 그 언급에 대해 조금씩 이제 나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일본의 아키바 국가안전보장상이 와서 한 이야기를 보면 대통령이 지난번에 이제 그 일본에 가서 아주 전격적인 인전 이 포용 정책을 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좀 보답을 해야 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뭐냐면 지난번에 같은 경우는 이 기시다 총리가 예전에 일본 정부가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계승하겠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구체적인 어떤 내용인지를 잘 이야기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라든지 아주 거기에 보면 통절한 반성이나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승한다고 언급하면서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반복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일 관심이겠죠. 그렇지만 일단 뭐 대통령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는 기대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그 김대중 오부치 선언 계승을 한다는 그 입장만으로도 충분한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미 이제 지난번 했으니까, 갔을 예. 때 이제 했던 것이고 만약 거기서 조금 더 진전돼 간다면 그 내용들을 한번 다시 확인하는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확인하는 정도의 수준 아니겠는가. 근데 이제 기시다 총리가 지난번하고는 지금하고 좀 다른 게 이번에 선거에 이기면서 당내 입지가 상당히 좀 강화가 됐습니다. 당시에는 좀 불안한 측면이 있었는데 네. 그리고 또 나름대로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측면이 있어요. 최근에 일본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일본이 꽤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구나.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네. 지난번보다는 조금의 개선된 그런 입장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한번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재비 변호사, 자, 우리의 관심사는 지금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제 과거사 문제예요. 그렇다면 일본이 가장 관심을 갖는 건 뭘까요? 아무래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된 사안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오염수 방류 과정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렇기 때문에 IAEA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그런 논의는 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더 검토해보자고 요구할 사안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무래도 이 오염수 방출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실 극도로 예민한 문제이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한일 양자 간의 조사도 검토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방류 과정을 아직 검증 중인 단계에 있고 만약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겠다라고 나서면 또 IAEA의 권위를 실추시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기 때문에 그것은 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자, 이번 한일 회담 현안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다라는 입장을 냈는데 그렇다면 이번 한일 회담의 테이블 위에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아마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김준일 에디터, 네. 일각에서는 일본이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과거사 문제와 딜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가요? 뭐 알 수 없죠. 그거는 알 수 없고 그러니까 과거사 문제가 지난번에 한일 정상에서 나왔듯이 역대 정부의 어떤 그 담화를 계승한다 뭐 요 정도였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진전된 내용을 또 국내에서는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제 지금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는 게 사실은 일본 언론에서 먼저 나왔어요. 이게 일본 쪽에서 나온 거라서 일본이 오히려 원하는 거다. 지금 네. 이거에 대해서 한국을 설득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지금 수출이 우리 수입이 한국에서 수입이 금지된 품목 후쿠시마산 쪽에 이제 그쪽 연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해제하는 게 일본의 이제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여러 가지 IAEA의 조사가 있는데 한국이 이제 양자 조사를 좀 제한할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좀 뭐 국내 여론을 봐서 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뭐 과거 사례를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예전에 체르노빌이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터졌잖아요. 네. 폭파했잖아요. 네. 그때 조사를 했던 기관이 WHO, IAEA, UN 그리고 민간인들이 조사한 토치 보고서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과학은 과학인데 이거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다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IAEA는 가장 보수적으로 직접적으로 죽은 사람 말고 거기에 있을 때 갑상선암이 급증을 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직접적 인과관계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IAEA는 그렇게 나왔고요. 왜냐하면은 핵과 관련된 나라들과 단체니까요. 유엔이나 토치 보고서는 굉장히 이게 관련이 있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 조사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굉장히 IAEA가 보수적으로 이제 이거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관철시킬 수 있을지 뭐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렇고요. 이지숙 기자. 한일을 앞두고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독도를 방문했어요. 그러면서 맞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윤 대통령한테 뭐 당부한 말이 있더라고요. 네, 지난 화요일 직접 찾은 이 독도 이 전 의원 오늘 아침 인터뷰를 통해서 왜 이 시점에 독도를 찾았는지 또 대통령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진짜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독도는 사실 3월부터 계획을 좀 잡았었는데요. 뭐 한일 구로 외교를 규탄하는 방식 그리고 일본이 지속적으로 본인들 땅이라고 이제 억지 주장을 펼치니까 우리가 그러면 세계인들에게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한번 알려보자 그런 활동들을 전개해 나가보자라고 마음을 먹었고요. 도대체 무엇을 항의하는지는 저는 전혀 알 수 없고요. 우리가 제주도 가도 이렇게 항의할 것인가? 저는 외교부에서 아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라고 일축할 게 아니고 우리가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것에 대한 재발 방지를 요구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 의원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일본 국어가 좋아하는 일 해준 거죠. 안 가는 이유가 이제 이 뭐 이명박 대통령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독도 가게 되면요. 일본 국어가 바라는 게 뭐냐면 독도를 이슈화 시키는 거예요, 자꾸.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독도를 이슈화 안 시키는 게 국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독도를 이슈화 시키는 것 자체는 일본 국어한테 놀아나는 거다. 이현정 의원님, 여야 두 의원의 상반된 얘기를 들어봤는데 글쎄요. 이번 뭐 한일 간에 협의한 이 주제는 독도 문제는 일단은 거론은 되진 않았는데 이 문제를 거론을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이제 뭐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거는 뭐 변하지 않는 그렇죠. 사실이고 이거는 뭐 우리의 어떤 그 국가적인 당연한 이제 이 자존심의 문제인데 문제는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번 독도를 방문하면서 그게 굉장히 분쟁화됐습니다. 또 일본 의원들이 뭐 우리나라 찾아와서 독도를 가겠다 그러고 뭐 하여튼 그때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저는 하태경 의원의 어떤 입장이 옳다고 보는 것이 이게 굳이 우리가 이 문제를 그 이슈화 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자꾸 이거를 지금 이 일본 우익들 같은 경우는 국제 분쟁화 시켜서 국제 재판소로 가서 뭔가 해보자 자료를 가지고 그걸 자꾸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국제기구에서 일본의 어떤 위상이나 일본의 어떤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경우는 본인들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우리는 어차피 우리는 여행 가고 우리가 일반은 가는 건데 문제는 이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고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여행 이외의 어떤 이거를 뭔가 여기 가서 하는 그 목적이 과연 저는 득이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민들 다 아는데, 우리 국민들 다 우리 땅에 알고, 우리가 다 우리 땅 생각하는데, 그걸 굳이 가서 우리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일본에 있는 우익들이 봐라, 이거 가지고 문제를 해서 다시 또 뭔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 저는 이것 자체는 좀 국회의원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는 일요일 한일 정상이 다시 만나서 논의하게 될 부분들 어떤 해답을 도출할까요? 관심이 많이 쏠리는 부분입니다.